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긴장된 상태로 밤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에 기자회견을 한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만들기만 만들어봐라,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할 거다, 이렇게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니까 긴장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어떤 내용이 있을지는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홍콩 특별주의를 박탈하지 않겠는가, 또 아니면 또 작년에 맺었던 미중 1차 무역 합의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거나, 또 아니면 중국을 다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거나, 또 아니면 새로운 관세를 만들어서 부과를 하거나,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한판 붙자고 이야기하거나, 여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은 이 미국하고 중국은 우리나라 1등, 2등 교역국입니다. 거래가 굉장히 많은 국가입니다. 저렇게 우리나라하고 거래가 많은 국가가 싸움을 하다 보니까 어찌 우리나라에게 이로울 수가 있겠어요. 특히 2019년도 작년만 하더라도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 관세로 주고받으니 전쟁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수출은 10%가 줄어붙고, 또 그리고 수입은 6%가 줄어붙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벌써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1월에서 4월인데 벌써 수출은 8%가 줄었고 수입은 5.2%가 준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저렇게 싸우니까 어떻게 우리나라한테 좋을 수가 있겠어요. 여튼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도 관심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면은 사태를 갖다가 면밀히 조사하면서 해결 방법에 대해서, 또 대응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겠죠. 또 그리고 최근 시황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저 미국하고 중국하고 저렇게 싸우는 것은 패권 전쟁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게 단시간 내에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저게 없는 상태에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주식 투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저거는 안고 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다음 주 되면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만은 대응해 가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경제 상식 하나 정리를 해 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어떤 걱정을 하시냐면은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도 전 세계가 돈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찍어내면도 불구하고 경제는 뒤따라서 성장하지 않다 보니까 돈 찍어내는 것과 이 실물 경제 성장에서 괴리가 발생했다, 그 괴리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니까 이거 디플레이션이 오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경제가 성장하지 않아서 그런 발생하는 디플레이션도 굉장히 걱정스럽긴 하죠. 근데 사실은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걱정됩니다. 경제가 너무 잘 돌아가서 인플레이션이 되는 것도 사실은 걱정이 되긴 해요. 왜 경제가 과도하게 어떤 때는 성장했다가 과도하게 어떤 때는 퇴보했다가 하는 것은 바로 돈 때문입니다. 또 다른 말씀드리면은 바로 부채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요 날짜를 기억하고 상식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1971년도 8월 15일 날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뒤통수를 빵 때려봤어요. 얼마나 뒤통수를 크게 맞았던지 닉슨 쇼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해 보십니다. 금하고 달러하고 교환을 오늘부터 안 해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봤어요. 그동안은 금하고 달러하고 딱 가치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달러는 말 그대로 종이가 돼버렸죠.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원래 돈은 신용입니다. 신용인데 그전만 하더라도 금 본위제였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말 그대로 종이 돈이, 신용이 세계 경제를 이끄는 중심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신용경제의 탄생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신용경제라고 하는 것은 부채를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부채를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 압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정부에서 세계중앙은행에서 돈 찍어가지고 돈을 부채를 갖다가 확 풀어가지고 경제가 살아나는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아닙니까? 파월 연준 의장도 하는 일이 그 말 아닙니까? 부채를 팍 풀어가지고 경제가 살아나는 거 보고 경제가 살아나면 그때 부채 거두겠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이 경제가 하다가 부채가 이제 빵 터져가지고 자꾸 침체가 오니까 돈을 빵 풀어서 다시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거예요. 많이 보고 있죠. 여러분 실생활에서도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구매할 때 빚내서 구매하죠. 그러면은 빚을 은행에서 낼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공장에서 빼올 수 있는 겁니다. 그 공장에서 자동차 빠지면 빠진 만큼 또 만들 수 있는 거고, 공장이 실물 경제를 하면은 실물 경제 그 이전에 여러분들은 은행에서 그 비슷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공장에서 차를 뺄 수가 있는 겁니다. 부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실물 경제 공장에서 차를 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쉽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러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부채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부채가 과잉 팽성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경제가 잘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른 말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빚을 많이 내면 좋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람들이 빚을 많이 내면 경제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 경제가 잘 돌아가는 나라는 빚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거 있죠. 미국에서 달러를 많이 찍어내면 그 달러가 세계 각국으로 향해 나갑니다. 그러면 뭐 어떤 A라는 나라라고 합시다. 그 A라는 나라에 그 달러가 들어가요. 그 부채잖아요. 그 돈이 확 쏟아져 들어가니까 그 돈으로 경제 발전을 합니다. 그 나라가 확 잘 되죠. 잘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미국에서 달러가 세계에서 너무 많이 풀렸네. 이제 금리 좀 올려서 달러 회수해야 되겠다. 달러 송환법을 만들거나 여튼 달러를 미국으로 오게 만들면 그 나라에서 달러가 빠져나간다 아닙니까? 갑자기 부채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부채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동안 부채로 만들어 성장했던 그 경제 성장이 이제 옛날만큼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품이 꺼지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에서 달러를 당기면 신흥국들 외환 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채로 돌아가는 세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정리하면은 참 부채가 안 좋은 것 같지만은 경제 성장을 견인합니다. 또 그리고 항상 실물 경제는 부채 뒤를 절절절절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돈을 이렇게 많이 푸는데도 실물 경제가 따라가지 않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사실은 경제가 따라가니 안 따라가니가 아니고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돈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이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고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이 포인트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은 이 자산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실물 경제가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 뭐 지가 한국은행 장입니까? 그거 걱정하게.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수장입니까? 그거 걱정하게.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돈의 가치가 늘어나고 돈만 들고 있으면 거지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면 이 어차피 돈 같이 하락하는 이 돈이 많으면 부동산으로 바꿔놨던가 돈이 없으면 주식으로 바꿔놨던가 이 고민을 하는 게 현실적인 사람이죠. 지가 뭐 재무장관 장관도 알면서 실물 경제하고 돈 같이 하락하고 너무 괴리가 커서 걱정이네. 그게 지가 걱정할 일입니까? 그거는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걱정할 일은 당장 내 손에 쥔 돈이 그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급만 받는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진다는 거고 또 연금 수고 받는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드디어 한국은행에서 지난 2월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1%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도 전제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유행하지 않을 거라는 전제. 재유행해버리면 그것보다 더 낮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하죠. 연금 수급자들
보면은 물가 상승률만큼 연금을 더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물가가 상승하지 않으면 물가가 깎였단 말이에요. 작년보다 깎이면 연금이 줄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 것은 돈이 늘어나고 돈 가치가 알아가는 것. 또 그리고 경제는 부채가 경제 성장을 이끈다는 거. 이런 것점은 상식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시장 잠시 한번 봅시다. 자, 시장에 보면은 조금 그 재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쪼려는 재료가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판 할 거다 하는 이런 재료가 나와 있는데 시장 수급을 보면은 참 통상적입니다. 다른 날과 비슷하게 운송장비, 의약품, 통신업, 유통업, 철강금속 이런 업종들 외국인들이 딱 매수했어요. 이 수급만 봐서는 이거 뭐 위기가 있나 잘 모를 정도로 지금 세력들은 평상시 매수하던 업종도 이렇게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그냥 현금 비중 있죠. 현금 비중하고 이렇게 자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앞으로 넘어야 될 산들이 많다 하는 건 이해하고 타고 넘어야 될 거고 지금 현금 20% 주식 80%딱 비중을 유지한 가운데에서 현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오늘도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 있죠. 이 종목도 운송장비하고 딱 보인다 그죠. 이런 종목들 현금 유동성을 딱 유지하는 가운데 조금 여유가 있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고 아마 다음 주 되면은 또 시장에서 어떤 일이 뭐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리고 당장 오늘 미국 시장도 좀 보긴 봐야 되겠죠. 좀 다음 주는 일단 다이내믹하게 흘러갈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모두 고생하셨고 다음 주는 다음 주고 일단 주말이니까 좀 쉬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